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출장 준비를 해야 돼서 50분 컷 할게요. 50분. 집중 잘 해주시면 잘 끝내겠습니다. 어, 이제 6.4절 내용을 할 건데, 6.4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정도,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테빌리티 마진은 저희가 이제 보드 선도나 라이키스트 선도를 보고 마진,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조금 복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푼 거를 조금 한번 복습을 할게요 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원리를 배웠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제 S 플레인이 있었고 S 플레인에서 어떤 컨투어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패루프, 어떤 루프 형태의 컨투어를 입력하면 얘를 이제 어떤 복소 함수,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로 보던 복소 함수를 매핑을 시키면 이제 선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쵸? 맞아. 이미지너리 값, 리얼 엑시스 값 있고요. 그래서 S 값을, 여기 있는 S 값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또 다른 복소수 값이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투어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이제 제가 배웠었고, 그쵸? 그래서 이 선도가, 어떤 전달함수에 대한 이 선도가 나이키스트 선도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오픈루프 전달함수를 KGS 꼴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어기 D에다가 여기 이제 플레인트 전달함수 G가 이렇게 따로 있는 형태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KGS 꼴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루프 전달함수를. 그래서 우리는 KGS 꼴만 보겠다라는 거고, 얘를 클로즈루프 시스템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정도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도가 중요하죠. 어, 안정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 K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K를 선택을 했는데 안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건 쓸모없는 제어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도는 어떻게 구하냐? RHP 극점의 존재 여부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클로즈 루프. 그래서 RHP를 이제 하나의 컨투어라고 생각해 보자. 이 개념, 이 컨투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전달함수는 어떤 S의 이제 폴리노미얼의 분수 형태로 나타날 거니까 AS분의 BS로 이제 표현을 하고, 오픈루프 전달함수를, 그래서 AS분의 BS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얘잖아요. 얘가 어떤 근을 갖냐, 그쵸? RHP 근을 가지면 얘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중요한데, 근데 봤더니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분자랑 얘가 같다는 거예요, 이 분모가. 그래서 이렇게 평가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RHP라는 컨토어에 포함되는 이 특성 방정식의 0점 개수의 분석으로 클로즈 루프 RHP의 극점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이제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RHP 컨투어가 있다. RHP 컨투어,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죠. 얘가 이제 컨투어 C1, 저희가 처음에 평가 원리 분석할 때 컨투어 C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S0의 경로가, 이렇게 S0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돈다. 그때 이 전달함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우리가 보고 싶은 전달함수는 얘가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극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극점인 것 같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평가 원리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어,
RHP를 둘러싸는 콘투어로 S0를 움직였을 때 어, 캐릭터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도 어떤 복수 함수인데 이 함수에 이 함수에 매핑된 선도는 원점을 시계 방향으로 Z-P번 둘러싼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평각 원리였어요. 그래서 Z가 1 플러스 KGS의 0점의 개수고 P가 1 플러스 KGS의 극점의 개수. 그렇죠? 근데 이 Z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클로즈 루프 극점의 개수랑 같으니까. 그래서 Z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꼬아서 1 플러스 KGS가 원점을 둘러싸는 효과는 KGS가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효과랑 같다는 거죠. 이 오른쪽 평면에서 매핑된 평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얘만 가지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도 이제 페르프 함수인데 우리는 게르프 함수로 정보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프 정보로만 구하고 있기 쉽기 때문에 얘로 모든 걸 이제 안정도를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이키스 선도를 갖고 있다고 치면 그림을 알고 있다고 치면 그 선도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을 둘러싸는 횟수를 세고 직접 그 다음에 RHP 극점 개수가 P인데 얘는 이제 오픈루프 전달함수의 RHP 극점 개수 P를 세고 그러면 Z는 여기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스 선도를 이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엄청 복잡한 건 그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키스 선도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핑하기 전에 이 컨투어, RHP 컨투어라는 게 있을 때 이 S0가 이제 컨투어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매핑하면 어떤 선도가 나오죠. 그렇죠? 얘로 매핑한 어떤 선도가 나와요. 그래서 선도를 저희가 이제 그리는 방법을 좀 이해를 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 구간이 뭐냐? 물리적으로 이 1번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 S 플레인에서 허수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0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KGS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보드 선도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1번 구간이. 보드 선도를 그리면 1번 구간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이제 무한대로 간 다음에 이 S가 무한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S가 무한대로 가는 구간이고 여기는 3번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이제 주파수가 수입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이제 대칭인 모양이라는 거죠. 이쪽 플레인으로 왔을 때 X축의 대칭인 모양으로 1번의 매핑 선도 그리고 3번의 매핑 선도가 그려진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구간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1번 구간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드 선도를 그린 다음에 나이키스 선도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제가 오늘 이제 2번 구간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 할 게 있는데 2번 구간은 일반적으로 하면 얘가 이제 0으로 가죠. 주파수가 무한대의 감에 따라서 0으로 가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0이라는 건 이 원점 근처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1번 구간을 그렸을 때 얘가 이제 원점 극점으로 갔다. 근처로 갔다. 그러면 그냥 그 원점 근처가 얘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번 구간을. 다 품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1번 구간 그렸으면 그냥 X축 대칭하면 된다. 그렇죠? 1번이 KG J 오메가라면 3번은 KG 마이너스 J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 나이키스 선도 그리기는 보드 선도를 먼저 그려요. 게르프 전달함수에 보드 선도를 저희가 이제 6.1절부터 배웠던 내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키스 선도 1번 구간에 해당하는 나이키스 선도를 그린다. 그 다음에 X축 대칭하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오늘 풀 문제 중에
그 2번 구간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나이키스트 선도에 아까 2번 구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킬 때 2번 구간 아까 2번 구간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판별법은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고 나서 나이키스트 선도가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을 둘러싸는 횟수를 세고 어, RHP 오픈 루프 RHP 극정 개수 P개 세고 그 다음에 평가 원리를 의해서 Z를 센다. 그럼 그 Z가 RHP 페루프 시스템의 근해 개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고 이거 이제 예제가 조금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나이키스 선도를 얘를 그린다고 하면 보드 선도를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보드 선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요. 정근선보다 정확하게. 정근선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렇죠? 정근선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내가 주파수가 1일 때 자, 얘를 이제 그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주파수가 0일 때를 보죠. 출발점이 주파수가 0이니까. 저 주파수 0일 때 봤더니 매그니튜드가 몇이에요? 0dB고 이제 매그니튜드 단위로 따지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고 그 페이즈가 0이에요. 그 얘기는 출발점이 여기죠. 1,0. 페이즈가 0이면서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A점이랑 이 A점이 같다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를 봤을 때 이제 B 지점을 왔어요. 그렇죠? B 지점 왔을 때 얘는 매그니튜드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A에서 B로 왔을 때 안 변하고 뭐가 바뀌었죠? 페이지가 살짝 떨어졌어요. 밑으로.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페이지가 떨어진 건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돈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크기는 같고 페이지가 살짝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얘가 이제 C로 가요. C. 근데 C는 봤더니 얘가 이제 절점 주파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근선을 잘못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1,1을 지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점근선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는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점근선이랑 점근선보다 떨어지잖아요. 절점 주파수에서. 그래서 이 떨어지는 값은 사실 어 이제 G, J, 오메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오메가 1을 넣으면 어 답이 나오죠. 그렇죠? 크기를 구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그렇죠? 여기 얘의 크기를 구하면 얘가 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어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로 갔을 때 마이너스 90도로 갔을 때 매그니튜드가 0.5로 떨어져요. 맞죠?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페이지가 마이너스 90도일 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그니튜드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는 얘가 이제 원점에 가까워져요. 근데 원점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냐 봤더니 180도로 들어가면서 0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쪽 컨투어를 반쪽 이 매핑된 선도를 그리고 얘가 이제 1번 구간에 해당하는 선도가 나오는 거고 얘를 X축 대칭하면 나머지 선도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2번 구간에 해당하는 애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1번 얘가 이제 1번이고 얘가 3번 그렇죠? 아까 1, 2, 3번 구간 중에 그럼 2번 구간이 어디 있을까요? 2번 구간 2번 구간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2번 구간 왜냐면 S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지금 프로퍼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다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선도를 그릴 때 K를 1이라고 해놓고 가정하고 그렸어요. 그렇죠? K를 1이라고 하고 그냥 GS에 대해서 그린 거죠. 얘는 GS에 대해서 그렸어요. 근데 KGS가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횟수는
캐릭터리스티케이션 관계에서 GS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둘러싸는 횟수다. 그렇죠? 그래서 K를 움직임에 따라서 K를 증가시키면 얘가 줄어들고 K를 여기 K 증가, 여기 K 감소. K를 감소하면 왼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테빌리티 입장에서는 K가 클수록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제어기 개인을 키울수록 안 좋아지죠. 그게 그 의미가 이거죠. K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이제 루프가 여기 있으면 걔를 감쌀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다행히도 원점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모든 K에 대해서 안정한 거죠, 얘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K분의 1점을 표시해서 안정한 K 값의 범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이키스 선도를 제대로 그리면. 그래서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든 양의 K 값에 대해서 안정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조금 더듬었는데 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드 선도를 먼저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문제 풀 거는 라이키스 선도 문제만 푸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거를 보드 폼으로 바꿨죠. 그래서 보드 폼으로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1로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 분모를 10으로 묶어서 10을 빼고 분자를 2로 묶어서 2를 빼면 0.2가 여기 생기고 10분의 제이오메가 플러스 1이 분모에 있고 2분의 제이오메가 플러스 1이 분자에 있다. 그래서 이거 보드 선도를 그릴 때 자, 이거는 이제 보드 선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 애죠. 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다. 근데 이제 절점 주파수가 2기랑 10이니까 여기 2를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점근선을 그리면 주파수가 0일 때 이게 상수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상수값이 있으니까 매그니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20 로그 0.2를 하면 이제 dB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 로그를 안 붙이면 그냥 이 매그니튜드 자체가 0.2가 되는 거죠. 그렇죠? 0.2. 주파수가 0일 때 오메가에다 0을 넣어보면 0.2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쭉 가다가 첫 번째 절점 주파수를 2에서 만나요. 근데 봤더니 2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매그니튜드의 기울기가 증가하죠. 20 dB per decade로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10을 만나면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효과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요 지점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매그니튜드. 우리는 얘를 그릴 거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을 알아야 돼요. 요 값은 얘가 지금 20 dB per decade니까 주파수가 5배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가 몇 증가하죠? 5배 증가해야 되는 거. 기울기가 1인 상황이 20 dB per decade잖아요. 그렇죠? 이게 데시벨이랑 그냥 매그니튜드 단위랑 조금 전환을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 dB per decade는 기울기가 1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5배 되면 매그니튜드가 5배가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0.2에서 5배 한 거. 됐죠? 그래서 그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기 위함이니까 이제 최대한 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세요. 점근선이랑 조금 다르게. 그다음에 페이즈 선도는 똑같이 주파수 이제 매그니튜드 선도랑 이제 스케일을 맞춰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몇 도죠? 오메가에다 0을 넣었을 때
영도에서 출발하죠. 그죠? 영도. 그래서 영도로 정근선에 출발하다가 첫 번째 절정 주파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플러스 90. 그죠? 플러스 90이 이제 갑자기 일어난다고 보라고 했어요. 제가 절정 주파수에서. 그다음에 이 플러스 90이 일어나다가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파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몇 도로 가요? 영도로 가죠, 영도.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키스 선도의 그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이 그려보셔서 알죠? 이게 이제 사실 점근선이랑 모양이 그렇게 일치는 않았는데 이렇게 증가하려다가 다시 떨어지는 애가 있어서 다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간 어딘가가 이제 페이지 피크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이키스 선도로 그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일 처음은 0도에서 0점이라는 매그니튜드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점인 거죠, 여기가. 오메가가 0일 때 0도에서 0점이라는 매그니튜드를 다 가져.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죠. 봤더니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매그니튜드는 증가해.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증가하는 거는 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점으로 멀어지니까 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고 페이즈를 봤더니 페이즈가 증가했다가 감소해. 근데 양의 방향에만 있죠. 페이즈가 증가하는데 페이즈가 증가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가하다가 어느 피크점을 찍고 페이즈가 피크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정확히 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런 모양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이제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요런 모양으로 계속 페이지가 줄어드는데 언제 페이지가 0이 되냐면 0이 되냐면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여기로 가면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 때 페이즈는 0으로 가까이 가고 매그니튜드는 1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2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대칭해서 그리면 얘가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어,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문제만 문제 풀이를 할 거고 뒤에는 개념 설명을 할 거예요. 요 문제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 이 중간을 기준으로 이거 대칭 맞아요. 이거 이게 니드 컴펜세이터의 모양인데 이걸 이제 컴퓨터로 그려보면 이게 완전 대칭으로 나와요. 이 중간 어느 특정 점을 기준으로
그럼 일단 보드 선도부터 그리시고, 보드 선도부터 정확히 그려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K가 1일 때를 그리라고 했어요. K가 1일 때. 이렇게 이제 보드 폼을 바꿔주시고, 절점 주파수가 1인 걸 파악을 했죠. 그죠? 1이 되면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로 줄어들겠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문제예요, 항상. 요 분모에 있는 얘 때문에 이제 보드 선도든 나이키스타 선도든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파 영역의 모양을 일단 판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파 영역의 모양의 판별은 상수항이랑 얘가 이제 좌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를 0으로 두면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작아질수록 매우 도미넌트해지는 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점 주파수가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표현해주고 먼저 이 저주파 모양을 봤을 때 얘가 1,1을 지나죠. 그렇죠? 얘가 1,1을 지나요. 정근선 입장에서.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여기가 1이죠. 0dB가 1이에요. 0dB.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이죠, 얘가? 정근선이? 마이너스 20 d 버 데케이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보드 플랫 그릴 때는 주파수 0을 표현을 안 하죠. 왜냐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값이라서 그렇죠? 정확히 표현을 안 하고 여기 이제 뭐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뭐 0.1, 0.001 뭐 이런 작은 값을 표현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그 정도는 필요 없고 주파수가 0일 때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1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지나면 1을 지나면 기울기가 40 d per decade가 추가가 되죠. 추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d per decade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60 d per decade예요. 60 dB는 저희가 매그니튜드 단위로 바꾸면 몇 배죠? 60 dB. 20 dB가 10배잖아요. 그렇죠? 1000배. 60 dB는 1000배예요. 그래서 어, 요 지점 값을 주파수가 10일 때의 값을 대충 알 수 있는데 10,0.01이래요. 이 점근선이 지나는 요 값. 우리 지금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칸이 이제 10분의 1, 10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점근선을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요 꺾이는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 따라오다가 여기는 살짝 띄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절점에서 1보다 좀 작은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1,1을 지난다고 보면 안 되고 실제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간다.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페이즈도 좀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페이즈도 처음에 저주파형에서는 각도가 몇일까요? 페이즈가 마이너스 90도. 그렇죠? 얘잖아요. 얘. 저주파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90도라는 거죠. 이게 어, 이제 실수화를 하면 마이너스 j 의 꼴이니까 마이너스 90도. 그렇죠? 처음에 마이너스 90도에다가 1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을 지나면 얘가 마이너스 90도, 얘가 마이너스 90도. 그렇죠? 그러니까 점근선 입장에서. 그래서 최종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70.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근선 따라서 모양을 그려주고 그 페이즈 그릴 때는 얘를 챙겨주라고 했죠. 절점 주파수에서 정확한 값을 지나요. 그렇죠? 어딜 지나면 여기 180도를 지나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걸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무한대로 갈수록 마이너스 270도에 가까워지고 매그니튜드는 0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이제 원점으로 다가가는지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나이키스 선도를 그려볼게요. 이 정보로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는 거 지금. 먼저 주파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만 잘하면 저기 뒤에 설명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복습할 거니까 이 문제만 좀 집중해서 해볼게요. 처음에는 주파수 0일 때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발점 주파수 0일 때. 저기 밑에 살짝 적어보면 주파수가 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매그니튜드가 몇이에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페이즈는 마이너스 90.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출발할까요? 무한대이면서 마이너스 90도인데 여기 여기 어딘가.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0일 때는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각도로 어떤 크기로 가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는 줄어들어요. 원점에서 거리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데 페이즈가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270도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지점이 있는데 오메가가 1일 때 몇이죠? 몇일까요? 오메가가 1일 때 몇 군데를 중간에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 절점이에요, 절점. 또 오메가가 1일 때 어디를 지나냐? 얘가 매그니튜드가 몇일까요? 오메가가 1일 때. 어, 자, 페이즈가 일단 마이너스 180도죠. 오메가 1일 때. 그리고 이 값을 읽어야 돼요. 그죠? 원래는 이제 정근선 때문에 이걸 1이라고 읽으시는 분이 많은데 얘를 읽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돼요. 1.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에 1 넣었어. 그러면 kg
J 오메가의 크기는 지금 K는 1인 상황이에요. J 오메가 분의 1에다가 1을 넣으면 크기가 1이죠. 그렇죠? 크기 이 벡터의 S 플레인에서 벡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루트 2잖아요. 중간에 있는 애. 여기 1 넣으면 1 플러스 1J의 크기가 루트 2니까 얘도 루트 2.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얘는 매그니튜드가 0.5예요. 0.5. 그러면 볼게요. 얘가 이제 페이즈가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로 가면서 원점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어. 정확한 모양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0. 마이너스 180도일 때 0.5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5.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점과의 거리는 줄어들고 마이너스 180도를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고 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급격히 이제 이 원점과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매그니튜드가 줄어들면서 페이즈는 마이너스 270도로 간다는 거죠. 그 마이너스 270도라는 거는 90도죠. 플러스 90도.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이렇게 0으로 갈 때, 그렇죠? 0으로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드 플랫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1번 구간, 1번 구간. 이제 구간을 생각을 할게요. 컨투어에서의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은 어떻게 돼요? 3번 구간. 얘를 그냥 대칭하면 되잖아요. X 방향. 3번 구간은 이런 식으로. 이게 3번 구간.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1번을 X축 대칭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이 설명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구간에 X축 대칭했더니 3번이에요. 근데 이 그림 나이키 선도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페루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컨투어를 넣어주면 컨투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끝나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연결될지 뭐 이렇게 연결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번 구간이거든요. 2번 구간. 얘는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원점에 S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 S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죠. 어, 페루프가 나와야 된다. 페루프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2번 구간이거든요. 2번 구간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뒷장에서 정리를 할 건데, 음, 여기도 한번 강의 자료가 이게 예전 거 같네. 중간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필기를 대신 할게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데 여러분 RHP가 있죠. RHP 이게 S 플레인이에요. S 플레인에서 저희가 컨투어를
컨투어를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렇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끝나는 RHP 컨투어를 저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 RHP 폴이 이 GS에 요 S라는 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저희가 그래서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 3번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을 저희가 그려놨어. 근데 이 폴이 여기에 지금 컨투어가 지금 이 표면적을 따라서 이 테두리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S라는 점이 따라서 도는 건데 S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또 다른 X는 이제 극점의 형태로 여기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가 원리. 그래서 평가 원리를 따질 때 어, 내가 만약에 S0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의 각도를 저희가 쟀었잖아요. 기억나죠? 여기 각도를 파이 1, 파이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의 각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하게 이 컨투어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이 극점 자체가. 요 극점 자체가. S점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요 중앙에 있는 이 극점이 컨투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 페루프 극점이 여기 안에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이 테두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극점이 있는데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컨투어를 잡을 때 저쪽은 다 똑같이 잡고 근데 이 원점만 이렇게 피해서 잡자. 생각을 할 때. 왜냐면 얘는 어, 우리는 사실 이 X축 위에 있는 페루프 극점은 사실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컨투어를 잡을 때 이 원점만 살짝 피해서 잡잖아요. 이거 말 되죠? 수학적으로. 무한소의 개념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페이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얘네는 지금 게루프 극점이에요. 마이너스 1과 0은 게루프 극점이라서 저희가 평가 원리로 알파를 구할 때 뭐 세타 1, 세타 2 이걸 다 더해주고 0점과의 각도를 다 더해주고 그리고 극점에서 바라본 페이지를 각도를 다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얘만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알파로 라이키츠 선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여기까지 그렸어. 여기 와서 얘가 이제 어차피 2번 구간은 주파수가 무한대인 상황이라서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상황이에요. 지금 S가 여기가 0이라서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돌아다닐까가 이 알파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2번 구간 S가 무한대일 때. 여기. 자, 여기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오메가가 0이잖아요. 오메가가 0인 구간. 오메가가 0일 때 여기 S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 개념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얘가 이제 돌 거냐, 그렇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돌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냐, 그거에 결정하는 게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S점, 얘 때문에 이제 싱귤러리티가 발생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RHP 컨투어를 잡을 때 이렇게 S를 살짝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투어를.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페이즈. 그래서 오픈 루프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 거예요. 이 S0가 얘를 돌아다니면 얘를 바라본 각도에 따라서 알파가 계속 바뀌는 거죠. 여기 알파. 그렇죠?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컨투어를 이렇게 잡으면, 이 오른쪽처럼 잡으면 주요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 A 지점, 여기 B 지점, 여기 C 지점. 요걸 어떤 작은 원 형태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소의 개념이죠. 무한소의 개념, 반지름이 매우 작은 원의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이 A 지점을 이 두 개의 극점에서 얘를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 게 얘잖아요. 얘랑 얘.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몇 도죠? 얘가 지금 무한소의 개념이면 0도라는 거예요. 0도. 여기서 바라보면. 그렇죠? 이거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좋은데, 얘는 이제 포인트잖아요. 요 극점은. 그래서 포인트를 살짝 비껴서 이제 원 모양으로 감쌌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원의 윗부분, 자,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원점 극점이 있는. 그리고 여 옆에 매우 멀리 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얘가 지금 반지름을 제가 크게 그렸으니까 얘는 엄청 멀리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 이 각도를 봤어. 그러면 요게 파이인데 이게 0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B를 봐도 0도고 C를 봐도 0도야. 근데 요런 개념을 제가 뉴트로커스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X 입장에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애를 볼 때는 각도가 확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볼 때는 얘가 90도가 돼요. 얘 입장에서 얘를 볼 때. 그다음에 얘 입장에서 얘를 볼 때는 0도가 되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얘를 볼 때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키 스탠더로 오면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애가 마이너스 90도, 0도, 90도가 돼. 그래서 요렇게 도는 거. 됐나요? 이건 지금 오메가가, 자, 이렇게 끝났어. 오메가가 1로 갔을 때 여기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0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렇죠? 이쪽은 시작점이라서 플러스 0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중간점이 뭐냐면 오메가가 0인 상황이에요. 오메가 0인 상황에는 매그니튜드가 얘 때문에 계속 무한대야. 계속 무한대인데 그 컨투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애가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90, 마이너스 90, 0도를 다 커버를 한다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어려운데. 그래서 얘가 이제 분모에 얘가 있으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속 이제 엄청 크게. 그럼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어, 뒤에 그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은 금방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할게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